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도 만들었고 로그인 기능도 만들었어요. 물론 로그인 기능은 아직 문제가 덕지덕지 있는 친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능적인 부분들은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게시글 기능들 만들었을 때처럼 이제 슬슬 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테스트 데이터. 우리 테스트 데이터 안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 테스트 하려면은 조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 회원 없으니까. 그러려면은 테스트 데이터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로그인이나 뭐 이런 거 앞으로 기능 만들어 나가면서 테스트 할 때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조인 부분을 생략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드는 방식은 똑같이 아티클 테스트 데이터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일단 직접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회원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넣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미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make test data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이미 해봤던 기능이고 얘를 지금 이 기능을 멤버 쪽에 추가하고자 했을 때 여기로 와서 public 뭐였지? void make test data. 자, 이렇게 메서드를 직접 타이핑으로 만들어도 돼요. 되긴 해요.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우리? 없죠. 우리 이미 했던 거고요. 얘를 하면서 이제 이게 이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가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호출해야 되고 이런 거 이미 우리가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 익혔죠. 그러면 사실 타이핑을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붙여넣기 하고 이 상황에 맞게 수정만 해주면 돼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지금 공부하는 단계니까 복습의 개념으로 타이핑을 직접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타이핑을 하신다면 제가 이거는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라고 까지는 안 할 거지만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게요. 굳이 이거는 좋은 연습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타이핑을 직접 해서 메서드를 써 내려가는 것 자체가 좋은 연습 방법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활용을 하고요. 만들어 놨던 게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직접 타이핑을 한다고 뭔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서 착 정립이 돼가지고 내가 쭉 써내려가고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만들어놨던 이 make test data라고 하는 메서드를 여기로 옮겼을 때, 그대로 갖고 왔을 때 얘네들 에러 나잖아요. 에러 나는 이유는 뻔하죠. 여기 아티클스 없으니까. 근데 여기 아티클스 있을 필요가 없는 자리죠. 여기는 멤버스에 넣어줘야 되는 자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수정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얘를 왜 썼지? 라는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가져와도 수정 못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이핑, 직접적으로 타이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가져왔을 때 내 상황에 맞게 잘 변동시킬 수 있는가, 수정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코드 개발을 하다 보면요, 아니다, 이거 말고 그냥 이건 그냥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입사를 딱 했어요. 처음 신입으로 입사를 딱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여러분들이 입사하기 전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던 거 아니죠. 뭔가 일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입사한 시기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사업을 따내서 내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입사가 된 시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입사가 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혹은 지금 당장 내가 입사할 당시에는 일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일을 대비해서 미리 입사를 시킨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사를 딱 하게 되면 일단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든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애든 앞으로 해야 될 애든 여러분들이 뭔가를 받을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입사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게 될 업무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자, 회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 회사 A라는 회사가 과거에 했던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대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거겠죠. 이렇게 이게 나예요,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사를 딱 하게 되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따로 회사가 준비해 놓은 매뉴얼의 교육은 없었고요. 그냥 그 이전에 했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저한테 그냥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는 깃을 사용하고 있죠.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 당시에는 SVN이라는 형상관리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는데 SVN 계정을 주면서 내려받아서 네 거에 적용시키고 실행되게끔 만든 다음에 분석해. 그게 제 첫 임무였고 그 임무를 한 2달간 했어요. 그거 하는 동안 아무도 절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 혼자 그냥 분석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분석이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과정이랑 아예 다르거든요. 환경이나 세팅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냥 혼자 힘으로 그걸 완전히 분석해낸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한 2달간 했지만 분석 제대로 안 됐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얀 거는 배경이고 까만 거랑 빨간 거랑 파란 거는 글자인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딱 이 상태였어요. 제가 입사했을 때. 실제로 한 2달간 분석 기간을 끝내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될 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얘가 그래서 뭐 하는 애지? 물론 오류를 잡고 에러를 잡아서 실행시킨 다음에 웹사이트를 열고 이건 잠깐 녹화를 끄고 내가 얘를 왜 쓰는가 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만들고 있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를 만들면 이렇게 좋습니다, 얘를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쭉 제공을 해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런 게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 가이드라인이 있을 때 가이드라인대로 잘 생각하고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본인이 한 번쯤 곱씹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게 다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가 된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타이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얘로 바꿔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얘를 바꿨을 때 또 에러가 나는데 왜 에러가 나며 어떤 것들을 수정해야 하며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려면 뭐를 건드려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파악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치는 거 전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 정보처리 기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정보처리 기사를 만약에 이제 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약간의 손코딩 문제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 메서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직접 써야 돼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겠죠.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준비할 때만 이런 거 하세요. 직접 쓰는 거. 실질적으로 이걸 한 번 더 써봤다고 해서 얘로 인해 여러분들 머리에 뭔가 엄청난 게 남아있다? 이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갖다 쓸 거 최대한 갖다 쓰고 여기서 올바르게 적용하고 수정하는 거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할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대요. 그럼 이 프로젝트가 기존에 했던 그리고 하고 있던 얘네들이랑 완전히 성격이 많이 엄청나게 다를까요? 거의 똑같아요. 웹사이트는요, 웹개발은 이거는 웹개발의 공통점이에요.
이 웹 개발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사실상 할 것들이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자, 네이버가 있고요, 우리가 쓰는 깃허브이 있대요. 얘네들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죠. 얘는 검색 포털 엔진이고, 그쵸? 그리고 뭐 메일 같은 거 할 수 있고, 얘는 소스 형상 관리고, 그 뭐 서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고, 뭐 개인이 뭐 공부한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이런 근본적인 핵심 기능들은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 한번 바라봐 보세요. 이거 결국 게시판이고요, 얘도 결국 게시판이에요. 내가 뭔가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목록 보고 게시판이고요. 이것도 메일 들어가 볼게요. 작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만 얘는 마지막에 보낸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로직 몇 가지 빼면은 결국 매한 가지예요. 웹 개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결국 똑같은 거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여기 딱 투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신입한테는 웬만하면 핵심 기능 안 맡겨요. 어차피 어려워서 못할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CRUD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봐라라고 할 건데, 그 CRUD 참고할 만한 자료가 이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가져다가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에서 이거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에서 좀 가져오면 괜찮겠는데? 하면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와요. 기능들 가져와서 그냥 이 상황에 맞게끔 변수명 수정, 뭐 함수명 수정,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넣고 불필요한 거 있으면 지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얘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분석 자체가 어려운 거지, 사실 이 분석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 갖다가 적용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의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요. 예를 들어 기초 언어를 처음 배울 때 자바 반복문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가지고 구글링을 합니다. 여러가지 많죠. 여기서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쓴대요.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넣으면은 이해됐어요? 처음 배울 당시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었겠죠? 지금 그냥 단편적인 예니까. 이거를 이해하고 나면 얘를 가져다가 내 상황에 맞게 마음껏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 반복문, 이 기본 반복문을 가져다가 우리 코드에 넣었대요. 이렇게 넣었대요. 이거 마음대로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고쳐서 쓸 수 있죠. 이제 그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 이해만 되고 내가 이걸 사용할 줄만 알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쓸 수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언어 공부 딱 시작하시면 이제 모든 강사님들이 공통으로 구글링 되게 중요합니다. 구글링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구글이랑 많이 친해지세요. 이런 얘기 많이 다 할 텐데, 그럼에도 구글링을 아무리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적용 가능한 것들이죠. 경험치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 구글과 함께라면 못할 개발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 내가 지금 내 상황을 이해하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크게 얘기한 게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코드가 갖고 있는 구성 자체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원하는 기능 넣어서 수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연습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가 들어가야겠죠. 이제 회원 데이터니까 게시물 저장되어 있는 아티클스가 아니라 멤버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죠? 네, 멤버스는
멤버를 우리가 제너릭 타입을 멤버로 지정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안에 넣어주고 있는 값이 아티클인 거죠. 그럼 얘도 아 멤버로 바뀌면 되겠구나. 멤버로 다 바꿨어요. 근데 왜 뭐라고 해요? 네, 인자랑 매개분수 안 맞으니까. 아티클은 이렇게 생겨먹은 애고 멤버는 이렇게 생겨먹은 애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에러만 해결하려면 이것만 해도 에러는 해결이 되죠. 왜냐면 아티클에서는 마지막 자리가 인트였는데, 그죠? 인트였는데 멤버는 스트링이니까 이것만 맞춰도 당장 해결은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임시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원하는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 첫 번째 자리는 로그인 아이디가 들어갈 자리니까 테스트 1 이런 걸로 해놓고, 두 번째 패스워드도 일치하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름 들어가는 자리, 여기는 이런 걸로 해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임시 데이터니까, 테스트 데이터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서드를 완성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실행시키면 되나요? 이것도 하나 바꿔주긴 해야겠네. 이거 게시물 데이터가 아니라 회원 테스트 데이터니까. 자, 이거 실행시키면 테스트 데이터 안 들어가 있죠? 왜 안 들어가 있어요? 그쵸, 메서드를 만들었지만 얘를 호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얘는 실행이 아예 안 됐겠죠? 어디서 호출해야 돼요, 이거? 그쵸, 앱에서 이거 하듯이 이거랑 똑같이 멤버 컨트롤러한테 make test data, 네가 갖고 있는 이 메서드 실행해줘 라고 해야 프로그램이 시작했을 때 상단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한번 실행이 돼서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시작을 할 거니까. 자, 그럼 이대로 실행시키면 문제가 없을까요? 없나요? 테스트 데이터 자체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가입을 해버리면 중복되겠죠? 얘도 똑같이 3으로 바꿔놔야, 그렇죠? 이거 아티클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게시물 테스트 데이터 3개 있으니까 얘를 3부터 시작하게 해놓은 거였잖아요. 이것까지 해줘야 이제 회원 가입을 했을 때에도 문제없이 4번 회원부터 등록이 될 거니까.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은 찾게 될 텐데 먼저 찾을 수 있다면 찾아서 진행하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노란색 전구는 왜 떠 있는 거예요? 열어보면 아티클이 림폴트가 되었대요. 저는 따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를 누른 적도 없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로 자동 완성으로 아티클을 만든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거 왜 들어왔죠? 맞습니다. 우리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임포트가 필요한 코드라면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얘는 정리가 한 번씩 필요해요. 이거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하면 불필요한 임포트들 정리해주는 거 한 번씩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노란색 전구가 떠 있다고 해서 코드가 문제가 있고 에러가 나고 안 되고 이러진 않아요. 노란색은 실제로 그냥 경고 정도예요. 그래서 코드를 진행하고 실행시키는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코드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거 불필요한 거 남겨놓으면 지저분한 거죠. 그래서 한 번씩 정리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빨간색 에러 X 이런 거 떠 있으면은 그건 애초에 컴파일 에러니까 그건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노란색은 상관은 없지만 불필요한 거라면 확인하고 지워주는 게 깔끔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했을 때 일단 멘트 잘 나와요. 어쨌든 이 메서드가 한 번은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출력문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멤버 로그인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가 테스트 1 했을 때 김철수님 환영합니다. 잘 나오네요. 이러면 테스트 데이터 만드는 거 완성. 이제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문제 없는 거 확인했으니까.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혼자 하실 때에는 지금 제가 테스트하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케이스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더 그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한정된 시간에서. 그래서 테스트는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데, 실제로 혼자 하실 때는 이것저것 테스트 많이 해보세요. 그러다가 문제점 발생했는데 고쳐보다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예 좀 심각한 문제인데? 라고 하면 저한테 따로 얘기해 주시면 수업에서 그걸 또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테스트 많이 진행해 보시고. 자, 이번에는 그 로그인 했을 때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어야,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제 중복 로그인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로그아웃 같은 거 기능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기능들을 만들 때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를 아는 게 일단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이 개념을 좀 활용할 겁니다. 자, 세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세션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두 번씩은. 왜냐면 홈페이지 로그인 해놓고 장시간 방치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세션이 만료되었다, 이런 거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혹여나 못 보셨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아시면 돼요. 이 세션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간단하게 좀 알아볼 건데요. 이런 거는 어려워요. 이런 거 보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봐도 이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얘가 뭐 하는 애예요, 그러면? 그쵸, 근본적으로 그런 기능으로 활용을 할 건데, 그거 말고 그냥 얘 자체가 뭐 하는 애냐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저장하는 애예요. 지금 웹사이트 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이 세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시켜 놓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우리 거 지금 이 콘솔에다가 만드는 이 게시판에서 세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 세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는 대체를 할 건데, 실질적인 이 세션은 여러분들 JSP 배우고 나면 웹 실제로 구성을 할 때 그때부터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넘어가서 서버랑 웹이랑 하다 보면은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는 애를 만들 겁니다. 그럼 우리 저장할 수 있는 애 뭐 만들어야 돼요? 자, 어레이 리스트도 저장할 수 있는 애 맞고요. 또 네? 네, 변수도 저장할 수 있는 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복수계라면 말씀하신 대로 어레이 리스트를 하는 게 맞겠죠. 복수계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려면 우린 객체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변수 하나만으로는 안 될 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정보가 리스트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현재 로그인된 회원 한 명의 정보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런 변수 하나를 만들 겁니다. 로그인드 멤버, 이름은 편한 대로 지으시면 돼요. 저는 로그인 되어 있는 멤버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로 만든 거기 때문에 로그인드 멤버라고 했어요. 편하게 만드시면 되고. 자, 그럼 이 변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얘는 초기 값을 가질 필요가 있나요? 딱히 없어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에만 값을 넣어 줄 거예요. 아니다. 초기 값을 그래도 넣어 줄까? 생각을 한번 해보죠. 초기값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잠시만요. 얘는 이렇게 합시다. 전역 변수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라서 그냥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 해주죠. 확실하게 그냥 입력을 하고 갑시다. 초기 값은 널.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가 되거나 하진 않는데.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와서 실제로 이 로그인드 멤버가 지금 세션 대용으로 활용이 된다고 했죠. 이 세션은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시켜 놓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쵸, 로그인한 회원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값을 널에서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시점이 언제가 돼야 돼요? 그쵸, 로그인 했을 때가 되겠죠. 로그인을 했을 때 그 로그인으로 가서, 자, 이 로직 안에, 이 메서드 안에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된 시점에 로그인드 멤버의 값을 채워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저는 이 시점에다가 로그인드 멤버를 불러올 거고요. 얘한테 현재 로그인이 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되니까 멤버를 넣어줄 겁니다.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쓴다면 이게 되겠죠? 전역 변수 가져다 쓴 거니까 자기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 변수에 접근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사실 디스를 어느 정도 생략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사용법이나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기억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뭐 지워도 되고 생략해도 되고 써도 되고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거니까요. 본인이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드 멤버가 지금 멤버로 값이 채워졌어요. 그럼 로그인 메서드 실행되고 내가 로그인 아이디랑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이거 불러왔는데 아이디 일치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할 거고 비밀번호 일치한대요.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내려와서 저장되고 성공했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 저장된 애는 전역 변수니까 이 멤버 컨트롤러 내에서는 값을 다 기억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활용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네? 그쵸? 얘가 값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확인해보고 들어있으면 이미 로그인한 상태다. 들어있지 않으면 로그인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쵸?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로그아웃 기능 만들 수 있겠죠. 로그아웃 기능 메서드 명령어 치고 들어오면은 메서드 실행되는데 그 안에서 먼저 로그인드 멤버의 값 있어? 라고 물어본 다음에 없으면 로그인을 안 한 상태니까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혹은 로그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런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요.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의 값이 채워져 있다. 그럼 로그인 한 상태니까 로그아웃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쵸? 지금 이거 하나 추가됐더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기존에 있던 거에 문제가 있던 거 플러스 새로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로그인 시 자, 일단 이거 두 개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직접 해보세요. 이거 50분까지 해보시고요.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